옆집 친구가 전화했더니 아직 자고 있길래 언제 일어나? 근데 11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오전에 뭐 출결을 하든 뭔가 학습 활동을 하는 게 다 뒤로 미뤄지니까 저는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아이의 습관을 다시 잡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온라인 계약 기사를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온라인 계약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당연하다, 그리고 너무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모두 다 가지셨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공감했는데,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발표했던 내용 1시간짜리도 봤고, 그리고 그 밑에 댓글도 이제 좀 찬찬히 봤어요. 모두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댓글에 교육부가 사실은 교사 탓을 약간 이렇게 하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이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학부모 상담을 했거든요. 전화 상담. 그래서 아이가 지금 쌍둥이고 2명이라 이제 반이 이렇게 나뉘었는데, 두 친구들을 같이 선생님 두 분과 통화를 해보니까 선생님들도 약간 멘붕인 거예요. 왜냐면은 교육부에서 이제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도 계속 추이를 보다가 결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이렇게 딱 좀 이렇게 내 새끼처럼 해주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사실 약간 교사들 탓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기자 질문에 교사들끼리 배우고 익혀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겠죠. 당연히 어른들이니까 굉장히 옳은 방법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걸 이전에 일주일 연기됐을 때 말고 그 다음에 연기가 또 됐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짜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뒀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적어도 몇 주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다 움직이는 건 어렵지만,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A안, B안, C안 이렇게 만들듯이 그걸 좀 준비를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실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고, 실제 스마트 기기를 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조사도 주말에 저희는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와가지고 엄마들한테 없는 사람 체크해서 빨리 보내라고, 주말에 이런 거 보내서 미안하다고, 이런 내용으로 왔더라고요. 이 알림이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는 사실은 출결 관리라든지 뭐 아니면 평가 방안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보도자료를 봤어요. 근데 보도자료도 사실 그거를 충족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지금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발표가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당장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3학년 고3과 중3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도 4월 9일에 바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1, 2, 중1, 2, 그 다음 초등학교 고학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4월 20일자로 가장 늦게, 좀 저학년들이 가장 부담은 없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영상에서도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학원들은 이미 발빠르게 사실은 하고 있고, 뭐 본인들의 비즈니스가 달린 거니까. 그리고 이미 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3주 정도 이제 이미 수업을 해서 원격 수업에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줌이라는 앱으로 하고 있고 영어 수업을 하는데 뭐 곧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고, 오늘 아침자 기사에서도 각 교육청별로 또 기사를 막 내서 우리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려와 또 기대 속에 막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아이들이 온라인 계약을 하면 숫자로는 한 6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공동의 어떤 툴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느꼈지만
아마 여러분들 모두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계약을 연기한 건 정말 잘한 것 같다. 이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런 이제 비상사태에 어떻게 하면 좀 그냥 안정적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해야 될 일 어떤 것인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롤이 있고, 뭐 교육부는 또 교육부대로 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원격 보니까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수업, 그런 거는 토의와 토론에 활용을 해라. 가이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과제 제시형 수업. 지금도 중학생 친구들은 그 수행평가 같은 경우 과제 제시로 나오고 그걸 써가지고 이제 올려주면 선생님 검토하고, 이미 학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미 수업으로 숙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EBS를 활용하는 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학습터도 있고요. 근데 이제 EBS는 이미 수업이 2주 정도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EBS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으니까 그걸로도 수업은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죠. 아마 이 영상을 이제 저희가 그 편집해서 나갈 쯤에는 조금 그래도 더 잡혔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엄마들이 그러면 뭘 하지? 약간 멘붕이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EBS 시작하면서 한 건데, 애들이 일단은 생활 습관이 좀 다 리듬이 깨졌어요.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옆집 친구가 전화했더니 아직 자고 있길래 언제 일어나? 11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오전에 출결을 하든 뭔가 학습 활동을 하는 게 다 뒤로 미뤄지니까, 저는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아이의 습관을 다시 잡는 거. 혹시 이때까지 잘 잡혔다면 유지하면 되는 거고, 잘 안 됐다면 습관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온라인 계약하는 건 오프라인 계약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를 의무적으로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오후에는 이제 아이들 학교 후에 놀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계약에 맞춰서 스케줄을 다시 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루틴화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루틴하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한테는 그 루틴한 어떤 일상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학습도 사실은 이렇게 막 변화가 심하면 매일 학습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루틴화하는 거. 두 번째는 일단은 학급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데일리 과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핸드폰으로 보고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 지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선생님이 일주일에 주간 학습을 내주듯이 출력해서 보게 하는 거. 저는 출력해서 지금 냉장고에 붙여놓을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인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습 과제를 출력해서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리고 영상으로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는 EBS 거를 본다든지 그 영상으로 앉아서 보는 연습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도 이제 그 약간 수업을 먼저 인강 같은 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애들이 힘들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20분 넘어가면 애들이 몸 이렇게 하고 하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상담할 때 그런 거 EBS 그렇게 잘 보냐고 그래서 신기하시더라고요. 3학년도 아직 그걸 잘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아이들이 영상 수업을 해보는 거,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세요. 한 10분, 느려서 15분, 20분 이렇게까지 해보다가 아이들이 그거를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 영상 수업을 초반에는 좀 같이 들으면 좋고요. 엄마가 하다가 노트 필기 하는 거. 마지막은 그거 같아요. 결국은 노트 필기로 그날 배운 내용을 좀 적어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고 나서 바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공부 더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그래서 오늘 뭐 했더라? 엄마 오늘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웠어. 아 맞아, 우리 고장에는 자랑할 게 뭐가 있지? 그럼 이러이러한 거 있잖아 하면서 그게 뭔지 이제 약간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마찬가지인데 그날 했던 걸 집에 와서 이렇게 30분 정도 해서 이제 과목 3과목 정도를 10분씩 정리해 주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아이들 다 케어하면서 뭐 새끼 다 차려주면서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더 약간 생활들을 루틴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감정의 기복이 생기니까 약간 오히려 기계적으로 그 시간에 딱 그거를 하고 있으면 마음에 평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을 다시 잡게 루틴화 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학습 과제의 이해와 온라인 계약이 뭔지 얘들도 처음 겪는 거, 우리도 처음 겪는 거니까 그걸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그걸 꼭꼭 지키지 않으면 너 출석 안 한 거랑 똑같아. 학교 안 간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수업을 연습을 시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트 필기 해보는 거. 노트 필기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좀 샘플을 같이 보여드리는데 사실 EBS로 한 2주차 정도 되니까 꽤 자리를 잡더라고요. 1, 2학년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서 엄마들이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3학년 친구부터는 조금 해보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떤 주요한 내용을 적는 거야 하고 촬영을 나오면서 스스로 해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지 않아도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계속 알려주면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되게 큰 위기가 오기는 왔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냥 아이들이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제일 밑바닥의 거를 닦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공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너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그냥 힘들지만 열심히 해가자. 엄마가 매일매일 밥하고 뭐 살림하고 이것도 내 의무고 일이듯이 그렇게 얘기를 사실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부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그 일선에서 선생님들은 정말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또 그걸 기회로 생각하고 새로운 약간 미래형 교육 방식들을 뭐 접목을 한다든지 이런 기계에 되게 익숙하시지 않을 텐데 그걸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뭔가 좀 발전적으로 같이 해나간다는 입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탓하고 뭐라고 하면 사실 끝이 없잖아요.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근데 다 경험이 부족할 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어제는 사실 조금 흥분했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스케줄 이거밖에 못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이 왜 못 나와? 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 또는 이제 학교 단위로 정말 많이 고심을 할 거예요.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잘 따라가면서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애들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테드 강의에 봤던 강의인데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학습 차이 아니면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습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나는 이유를 분석했더니 결론은 뭐였냐면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엄청 벌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잘 사는 아이들, 뭐 백인 아이들은 썸머 캠프로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3개월을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 익숙하게 될 때까지 기억을 상기시키는데 2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총 5개월을 버리는 거예요. 1년 10개월의 학습과정 중 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학습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저희가 그런 시기잖아요. 몇 개월이 될지 모르고 이전에 이미 지금 한 2개월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잡는다 생각하고 지금을 놓치면 학습 격차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냥 차분하게 천천히 아이랑 착실하게 해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고 온라인 계약 좀 너무 이제 마음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선생님들도 응원해주고 선생님이 오면 열심히 거기 댓글 달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클래스팅에 해주면서 아이들한테도 격려해주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